안녕하세요, 부테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책 소개하는 컨텐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남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이 하루 이틀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몇 개월 동안 원고를 쓰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랑 그 다음 지식들을 이 책이라는 컨텐츠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가장 편하게 남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독서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럼 개인적인 기준에서 과연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많이 읽는 게 무조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다 보면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당연히 본인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책이 상당히 좋겠죠. 뭐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읽어가면서 깨우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실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뭐 다양하게 있겠죠. 사업책도 있겠고, 난 부동산 투자책도 있겠고, 주식도 있겠고, 코인, 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다양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재테크나 금융 지식, 그 다음 사업을 영위하시면 상당히 좋은 거죠. 저도 한창 책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새로 출시한 제 책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은 왕초보 부동산 어떻게 투자할까요? 라는 제목이고, 안에 내용은 한 가지 주제만 다룬 게 아니라 투자 기준, 청약,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갭 투자 분양권, 경매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뤘는데, 근데 그 중에서 2부를 보면 첫 번째 챕터가 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까지 전세 관련해서 책을 쓴 거는 한 권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요즘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자, 이번에 동탄에 또 터졌죠.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250채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부동산 하락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동탄에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자,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제가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 전세를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입해놨고, 그 다음 전세 대출과 반값 전세 찾는 법, 그 다음 전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기입을 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투자하실 분들도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의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책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QR코드를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내용과 관련된 제가 찍은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글을 읽으시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촬영한 내용들은 전부 다 QR코드로 만들어 놔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고 해서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자, 정지영님, I'm 해피님이죠. 그래서 여러 매체도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 책도 쓰신 분인데, 제가 오랜만에 청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요약본을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청약 통장에 관한 내용인데, 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라 그러고 매월 연체 없이 10만 원씩 꾸준히 불입하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LH 청약에 들어가서 1순위의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보시면, 자, 가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최소 10만 원 정도는 넣어두는 게 내가 인정도 받고, 그 다음 납입 횟수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20만 원씩 넣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3개 조건에 만족된다면 20만 원씩 넣는 게 이득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그다음 두 번째로 무주택자일 경우,
세 번째로는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연간 240만 원 중에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20만 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고 여기 3개에 만족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0만원씩 납입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20만원씩 넣는 게 청약통장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소득공제도 받고 그 다음 10만원씩 최대 금액으로 인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면, 자, 책에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은 다들 아실 테니까, 자, 여기서 닥터 아파트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는데, 여기서 분양 계획을 클릭하면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닥터 아파트라는 사이트 들어와서 여기 분양 계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분양 계획이 나오는데, 한번 서울을 눌러볼게요. 서울을 눌러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예정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라브르 27, 그 다음 호반 서밋 에디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양 계획을 보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청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청약도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 지역, 거주 우선 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등 이렇게 리스트를 나열해놨는데,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을 보고 여기 표에 하나씩 기입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해당 공고에서 큰 틀은 전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예로는 휘경자의 디센시아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는 서울 1년 거주 우선이 10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경기도를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단지는 사실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가점 추첨을 봐야겠죠. 내가 만약 점수가 낮은데 가점제밖에 없다면 그것도 희박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 들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주변 시세보다 싼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또 책에서 특별 공급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면 부적격이 됐다고 하네요. 왜 부적격이 됐냐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니까 부양 가족 수는 3명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했을 때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직계 존속 세대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등본상에 있다고 전부 다 부양 가족수로 넣으면 안 되고 3년 이상 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모집 공고문을 보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자,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을 보면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짚어주고 있고, 그 다음 생애 최초 관련해서는 이거를 짚어줬어요. 어떤 거냐면, 자, 종합소득세 5개년 이상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종소세를 낸 기억이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의 과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게, 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 종합소득세를 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기 종합소득세 들어간 다음에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실제 몇 년 동안 납부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문드문 5년 이상 납부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고, 당연히 특별공급이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무효가 되겠죠. 그다음 신혼부부랑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 이하 타입, 즉 33평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자,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이 초과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 배정된 세대수가 10세대고, 그 다음 다자녀 가구에 배정된 세대수가 5세대인데, 신청한 사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0명이 지원을 했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2명이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자녀에서 3세대가 나오죠. 남은 세대가.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0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데,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이 10명이 탈락을 하고 이 3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 3세대를 여기 떨어진 10명에서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특공이 당첨 확률이 그래도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괜찮았던 거는 뭐냐면, 자, 나이대별로, 상황별로의 여러분들의 코스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0대 미혼계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을 준비하라 그러죠. 지금 당장 돈이 없을지라도 청약통장은 준비하란 겁니다. 그래서 17세 생일날 만드는 것이 가점 산정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른 선택과 도전이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면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싱글남 싱글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 뒤쪽에 보면 실제로 IMF님이 역대 줍줍 당첨 아파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파트 이름이랑 지명만 봐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면, 자,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한번 볼까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강동의 대장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대장은 이 상일동역에 있는 이 고덕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에 줍줍이 되신 것 같고, 여기 가격대도 한번 보면 최근에 나오는 25평대 가격을 보면 매매가가 8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2020년 대비해서도 거의 2, 3억 정도는 오른 거죠.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당첨되신 것 같고, 자, MFP님이 여기 책에서 청약을 어떤 거랑 비유하고 있냐면 자녀들의 입시랑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의 특공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는 수시로 비유하고 있고, 청약에서 일반 공급이 입시에서는 정시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또 적혀 있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B급 아파트에 주목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A급 아파트라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겠죠. 그 다음 경쟁률도 상당히 셀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저자는 여기서 어떤 빈틈을 발견했냐면, 여기 근처에 붙어 있는 B급 단지를 노려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소규모 아파트, 즉 나홀로 아파트나 작은 세대수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B급 아파트를 노려란 건데, 자, 아까 보여드린 고덕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이죠. 자, 여기 아까 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면 바로 옆에 대장형들이 있죠. 여기 대장형들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보면 여기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4,900세대나 되고,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4,000세대나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이에서 고덕 센트럴 같은 경우는 656세대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일반 여기 아파트들보다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단지들은 경쟁률이 셀 거니까 상대적으로 B급인 이런 단지들을 노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들만 캡처해서 왔는데, 자, 이 책을 다 읽어본 저의 결론은 뭐냐면, 우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청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즉, 책이 어렵게 쓰여진 게 아니라 편하게 여러 가지 사례나 그다음 쉬운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 더 나아가서 모집 공고문까지 정독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청약 관련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책을 리뷰해드렸는데, 다음에도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